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시계바늘을 1972년 5월 15일 오후 4시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평범한 쇼핑센터 주차장. 평화롭던 이곳에 갑자기 탕, 탕, 탕 5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죠. 이 쓰러진 남자가 누구냐? 다름 아닌 당시 미국 대선판을 완전히 뒤흔들며 맹렬하게 선두로 달리던 엘라베마 주지사 조지 월리스였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는 치명상을 입힌 이 사건은요, 그냥 흔한 정치 테러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현대 정치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뒤바꿔버린 결정적 변곡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심층 해설에서는요, 한 편의 영화보다 훨씬 더 기막힌 비극,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믿을 수 없는 구원의 서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과연 이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극단적으로 대립하던 정치적 라이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매운맛 정책에 분노한 과격파 활동가?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볼 이 암살범의 정체는 아마 여러분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갈 겁니다. 이 쫄깃한 미스터리의 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막 피해자의 타락. 온건파 판사에서 증오의 상징으로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채기 전에 사건의 피해자인 이 조지 월리스라는 인물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의 꽤나 어두운 과거, 그리고 아주 무자비했던 정치적 변신 과정을 먼저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실 조지 월리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었거든요. 1958년 이전만 해도 그는 법정에서 흑인 변호사를 아주 정중하게 대우하는 꽤 상식적이고 온건한 성향의 판사 출신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1958년 주지사 선거에서 백인 우월주의 단체죠, KKK단의 든든한 지지를 받은 극우 후보에게 그야말로 뼈아픈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 권력의 쓴맛을 제대로 본 그는 완전히 흑화해버립니다. 내가 다시는 인종 문제에서 백인들의 표심을 잃지 않겠다고 독하게 다짐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강경리주의자로 변신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소름 돋는 선언, 아마 세계사나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1963년 주지사 취임사에서 그가 외친 말입니다. 지금도 격리, 내일도 격리, 영원히 격리. 와, 진짜 지독하죠. 게다가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었어요. 흑인 학생들의 대학교 입학을 막겠다면서 학교 문 앞을 자기 몸으로 막아서는 퍼포먼스까지 벌이거든요. 이 사건으로 그는 백인 보수층 사이에서 완전 전국구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급기야 1972년 대선 경선에서는 당시 현직이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조차 내 재선을 위협하는 가장 끔찍한 적이라고 여길 만큼 어마어마한 정치적 거물로 성장했었습니다. 이막 기괴한 암살범, 일기장과 택시 드라이버. 자,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어마어마한 거물을 쓰러뜨렸을까요? 잔뜩 성난 민권운동가? 아니면 반대파의 정치 공작원? 진짜 놀랍게도 둘 다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신념 같은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아주 뜻밖의 인물이었거든요. 현장에서 바로 제압된 범인은 21살의 식당 보조원 아서 브레머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이 브레머의 137쪽짜리 일기장을 샅샅이 뒤졌는데, 아니 진짜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의 1순위 타겟은 월리스가 아니라 무려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닉슨을 암살하겠다고 저기 캐나다 오타와까지 쫓아갔다니까요. 하지만 현직 대통령 경호가 오죽삼엄합니까?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택한 차선책이 뭐였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만만한 조지 월리스로 타겟을 쓱 바꿨던 겁니다. 이 끔찍한 범죄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벌어졌는지 딱 사이즈가 나오시죠? 여기서 제일 소름 돋는 건 바로 범행 동기입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무의미한 내 인생을 역사에 남기고 유명해지고 싶다. 네, 정치적 이데올로기? 애초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과 단절된 외톨이의 아주 심각하게 삐뚤어진 관종기, 명예욕이었던 거죠. 명작 영화 좋아하시는 우리 4050 세대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딱 감이 오실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이 기괴한 암살범의 심리와 일기장이 그 유명한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클래식 영화 택시 드라이버를 탄생시킨 직접적인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3막, 은폐공작, 닉슨 백악관의 피해망상. 그런데 이 총격 직후에 사건의 파장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확 튀어버립니다. 바로 닉슨의 백악관이었죠. 현장에 핏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인 불과 90분 뒤 백악관 내부에서는 극도의 공포와 피해망상이 전염병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 긴박했던 순간으로 가보시죠.
당시 닉슨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단계별로 볼까요? 1단계, 닉슨은 이 암살범이 혹시라도 공화당이랑 요만큼이라도 엮일까봐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2단계, 그래서 비밀 요원 하워드 헌트한테 아주 기상천외한 지시를 내립니다. 브레머의 아파트에 몰래 잠입해서 민주당 좌파 후보의 홍보물을 싹 심어놓으라는 거죠. 완벽한 꼬리 자르기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범인을 좌파 활동가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3단계, 천만다행으로 FBI가 이미 아파트를 철통같이 봉쇄해버리는 바람에 이 공작은 무산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이 더러운 꼼수, 어딘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닉슨 정권을 처참한 파멸로 몰고 간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아주 완벽한 전조곡이었습니다. 사막, 뜻밖의 반전, 휠체어 위에서 찾은 참회. 자,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이야기의 호흡을 조금 가라앉혀 보겠습니다. 이 단 5발의 총격으로 조지 월리스의 그 뜨거웠던 대통령의 꿈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생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했죠.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끄덕이시겠지만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끔찍한 고통이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내는 깊은 성찰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극한의 육체적 고통 속에 병상에 누워 끙끙 앓고 있던 월리스에게 정말 상상도 못할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셜리 치점. 월리스가 과거에 앞장서서 그토록 탄압하고 모욕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흑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얄팍한 정치적 계산 그런 거 없이 그저 아픈 사람을 위해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사람에게서 도리어 따뜻한 위로를 받다니 월리스는 그 자리에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충격을 받고 펑펑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프로스트 순감적인 감정의 동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듭난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1979년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심호했던 그 상징적인 교회를 예고도 없이 휠체어를 타고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흑인 신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고백하죠. 과거 나의 행동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이제야 나의 이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탄압했던 존 루이스 같은 민권 지도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진정한 사죄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오막, 위대한 용서, 기적 같은 정치적 부활. 여러분, 만약 인간이 이렇게 진심으로 바닥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 과연 세상은 그를 진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휴먼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그의 그 진심 어린 참회가 만들어낸 정말 믿을 수 없는 정치적 결과에 있습니다. 화면에 가득 채운 이 압도적인 숫자, 90%.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1982년 주지사 선거에 다시 출마한 월리스가 무려 흑인 유권자들에게 얻은 지지율입니다. 와, 이거 진짜 기적 아닙니까? 과거 영원한 격리를 부르짖으며 흑인들을 짓밟았던 그 잔인한 남자가 흑인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주지사로 화려하게 부활한 겁니다. 이것은 한 정치인의 단순한 선거 승리가 아니라요. 흑인 공동체가 보여준 위대한 용서가 만들어낸 벅찬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으시고 에이, 선거 얘기라고 눈물 흘린 정치쇼 아니야?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약속을 진짜 지켰거든요. 주지사로 복귀한 월리스는 엘라베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흑인을 주요 공직에 임명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죄송하다가 아니라 주 정부의 근본적인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면서 자신의 사죄가 진짜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육막, 궁극의 결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다. 권력을 지기 위해 증오를 팔아먹던 매정한 선동가가 극한의 고통을 통해 마침내 참회했습니다. 자, 하지만 인간의 그 변화, 그 바닥을 시험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장 어려운 관문이 딱 하나 남아있었죠. 바로 자기 자신을 평생 휠체어에 앉혀버린 그 빌어먹을 암살범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5년, 월리스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자신의 저격수 아서 브레모에게 직접 편지를 씁니다. 당신의 총격으로 나는 평생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주님의 용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시죠. 자신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장애와 고통을 안겨준 철천지온수마저 기어이 끌어안은 겁니다.
1972년 조지 월리스 피격 사건은 단순히 총을 쏘고 맞은 범죄 기록을 훌쩍 넘어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화해와 변화의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이들을 혹은 과거에 부끄러웠던 나 자신을 이토록 철저하게 마주하고 또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묵직하고도 여운이 남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오늘의 심층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